파인 스크립트를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진입하고 종료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내가 그걸 따라서 백테스팅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전략이 순이익이 어땠는지, 아니면은 승률이 어땠는지, 혹은 다른 코인에서의 수익과 승률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은 아예 주식으로 갔을 때의 순이익과 승률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기 좋게 눈에 언제 진입했고 언제 진입한 걸 종료했는지도 다 표시가 되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의 매매일 뿐 우리가 실시간으로 거래소에서 매매를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든 전략 스크립트를 실제 거래소에서 자동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포화봇입니다. 코인과 코인 선물, 그리고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웬만한 거래소의 모든 종목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딩뷰에서 진입을 했는데 바이낸스에서도 같이 진입을 하는 자동 진입과 자동 알람까지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포화봇은 100% 완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로 모든 소스가 그냥 공개되니까요. 소스 코드를 참고해서도 내가 수정해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저한테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트레이딩뷰에는 유료 플랜을 반드시 필수로 이용해야 자동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유료 플랜이 아니신 분들은 트레이딩뷰를 가입할 때 저의 이 링크를 타고 가입하면은 최대 $30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셔서 전국에서 자동 매매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채팅방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축할 이 포화봇의 대략적인 역할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트레이딩뷰에서 파인 스크립트 이용해서 우리만의 전략 스크립트를 가지고 전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러트라는 걸 추가하면은 내가 지금 만든 전략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언제 진입하고 종료하는지 알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진입 종료 시그널 메시지를 포화봇이 중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봇이 중간에 받아서 우리가 자주 쓰는 거래소들 있죠. 바이낸스나 업비트, 바이비트, 비트겟 같은 코인 거래소나 아니면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가운데에 있는 포화봇입니다. 근데 그러면 봇이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이 컴퓨터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됩니다. 이 얼러트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진입하고 언제 종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계속 24시간 구동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터나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냥 쉽게 말해서 남의 회사의 컴퓨터를 빌려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서비스 AWS와 벌터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WS는요 1년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유료로 돈이 청구가 됩니다. 반면에 벌터는 월 $5를 그냥 평생 유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봇을 돌리기에는 두 개 다 성능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로 봤을 때는 AWS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AWS는 전문적인 클라우딩 업체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살짝 어렵고요. 벌터는 쉽습니다. 이거는 개인을 위해서 개인이 쉽게 클라우드를 다뤄라 해서 나온 서비스이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네, 그리고 AWS나 벌터는 제가 둘 다 써봤지만 둘 다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AWS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봇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는 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포화봇을 구축하는 방법을 이 벌터와 AWS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각각 모두 다뤄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벌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엔 AWS라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자, 벌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벌터가 압도적으로 쉽고요. 방법이 시간도 덜 걸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운영하기에도 좀 간단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벌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벌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벌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WS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자 구축하고 싶은 서비스로 이동을 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주소창에 포화봇.com이라고 입력을 해서 들어가고요. 구축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벌터를 클릭을 하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벌터.com에 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접속하셔도 되고 제 $100 크레딧 받으려면은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사인업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나의 이메일 주소랑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럼 가입을 하고 이 빌링 페이지를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100 프리 크레딧이 발급이 돼 있는데 이건 이제 14일 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냥 14일 정도만 내가 무료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영문으로 이름이랑 뭐 이런 주소들 입력하고 카드 등록해도 되고요. 아니면 페이팔 같은 것도 지원을 하니까요. 페이팔 이용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달에 $5짜리 가장 저렴한 서버를 쓸 거니까요. 충전도 그냥 $10 정도만 하고 시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서버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프로덕트 페이지로 들어와서요. 이 오른쪽에 이 플러스 버튼 밑에 Deploy New Serve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네, 그럼 이게 서버를 고르는 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있는 클라우드 컴퓨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 중에 이제 인텔 레귤러 퍼포먼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클릭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위치는 이제 전 세계를 뭐 대부분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이 가까우니까 서울을 하면은 이렇게 서울로 설정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서버를 우분투로 선택을 해주세요. 반드시 우분투입니다. 반드시 우분투에 22.04 버전으로 설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 $5짜리 한 달에 $5짜리 이 서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서버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 이런 뭐 창이 뜨면은 No Thanks를 클릭을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여기 지금 Enable Auto Backups가 있는데 얘를 해제를 합니다. 얘가 지금 $1를 먹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뒤에 위에 또 No Thanks가 뜨면은 이거 눌러주고요. 그럼 이제 $5 된 걸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5 된 거를 확인했으면은 이제 또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고 여기는 이제 건들 거 없고요. 밑에 이 네임 정도만 서버 네임을 지어주겠습니다. 저는 보수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eploy Now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의 서버가 생성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인스톨링을 좀 기다려야 우리가 서버 생성되는 걸 끝나니까요. 인스톨링을 좀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러닝이라고 뜨면은 잘 설치가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 IP가 필요했습니다. 이 IP를 가지고 우리 각각의 거래소,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이 IP를 거래할 수 있도록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소창에 powerboot.com이라고 입력을 해서 들어오고요. 왼쪽에 구축하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클라우드 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초기 설정 만들기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 설정을 시작을 할 건데요. 모든 거래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래소 중에 필요한 거래소만 영상을 참고하시고 다른 거래소를 내가 안 하겠다면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거래소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한테 수수료 할인 링크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은 수수료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업비트의 거래를 하기 위한 API 키와 시크릿 킷을 한번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비트에 로그인을 해서 여기 마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오픈 API 관리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산 조회, 주문 조회, 주문하기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출금과 입금은 따로 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세 개에 대한 권한을 허용을 해주고,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벌터에서 이 구축했던 이 서버 있죠. 이 서버의 IP를 복사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카피가 되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는 거예요. 이 IP만 거래를 허용하게 해주는 보안적인 기능입니다.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우리 IP가 들어가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오픈 API 키 발급받기를 누르세요. 네, 그럼 이렇게 인증 채널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시면은 이제 넘어갈 겁니다. 네, 그럼 인증을 완료하면 이렇게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두 개를 뱉어냅니다.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액세스 키 복사한 거를 여기 업비트 API 키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컨트롤 V. 자, 시크릿 키도 동일합니다. 복사해서 여기 업비트 시크릿 키에 그대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잘 했다면 이제 확인을 눌러서 종료하면은 끝난 겁니다. 네, 바이낸스도 가입이 된 상태에서 여기 사람 모양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밑에 API 매니지먼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들어가세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위에 있는 Create API 버튼을 눌러서 API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제너레이티드가 클릭된 상태에서 Next를 눌러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지어줄게요. 우리 API 키 이름이라 그래서 그냥 저는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Next 누르고 넘어가서 퍼즐 한번 맞춰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인증 채널에 따라서 각각 다 인증을 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럼 인증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도 이제 API 키와 시크릿 키를 발급받고요. 여기를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커피해서 복사를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바이낸스 입력 창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크릿 키도 여기를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Edit Restriction을 눌러서 우리가 이 권한을 또 줘야죠. 스팟과 마진 트레이딩 그리고 퓨처스 선물 이 권한 두 개를 부여해줘서 우리가 앞으로 거래할 수 있게 이 API 키에 권한 두 개를 부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Restrict Access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그럼 IP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벌트에서 구축한 IP를 복사해서 이 카페 버튼을 누르고요. 오른쪽에 여기 빈 칸에다가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Confirm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된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Save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증 채널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USDM Features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요. 여기 위쪽에 이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Preference를 들어가서 포지션 모드를 원웨이 모드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햇지 모드로 돼 있는 분들은 원웨이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바이낸스는 햇지 모드를 지원하지만 파인스크립트는 햇지 모드가 없기 때문에 원웨이 모드로 돌려놓고 해야 나중에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하면은 우리 지금 바이낸스와 업비트의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 API 키와 시크릿 키를 발급받아서 각각 넣어줬고요. 그리고 우리의 봇 IP를 여기에 권한을 추가해 줬습니다. 자, 다른 거래소도 이렇게 똑같이 추가를 하면 되니까 이제 다른 거래소가 필요한 분들은 이 다음 영상을 또 시작해 주면 됩니다. 네, 바이비트도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사람 모양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API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Create New 키를 눌러서 API 키를 생성을 해볼게요. 자, API 키의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Read Write라는 권한을 꼭 눌러주세요. 이 권한이 있어야 되고 역시 IP에 대한 허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Only IPs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준 다음에 왼쪽에 우리가 벌트에서 구축했던 그 서버에 IP를 복사해주고 이 창에다가 그 IP를 붙여넣기 합니다. Ctrl V에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 권한을 체크하는 부분에 이 위에 권한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팟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자동 매매할 때는 필요 없는 권한이라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ubmit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역시 인증 채널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증 채널에 따라서 인증을 하면 이렇게 API 키와 시크릿 키가 나오고요. API 키부터 먼저 카피 복사를 해서 여기 바이비트를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Ctrl V. 자, 시크릿 키도 동일하게 카피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다 붙여넣기를 했으면 이제 언더스투드를 눌러서 완료를 해주면 됩니다. 네, 비트겟도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 마우스를 사람 모양에 갖다 대면요. 밑에 API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네, 그리고 Create New API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다 API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저는 봇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스페레이스가 패스워드 같은 거예요.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밑에 권한을 주는 거에 우리가 트레이드, 이 트레이드 권한을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IP를 입력하는 곳에 우리가 벌트에서 구축한 서버의 IP를 이렇게 카피해서요. 여기다가 그대로 Ctrl V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증 채널에 따라 인증을 해주시고요. 넥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증을 완료하면은 이렇게 API 키와 시크릿 키가 나오고요. 여기 포화봇.com의 비트겟 구축하는 곳에 이 API 키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먼저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크릿 키도 카피를 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아까 만들었었던 패스페레이스를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자, 다 붙여넣기를 했으면 이제 컨펌을 눌러서 완료를 합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여기 트레이딩이라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밑에 오픈 API에 키스 디벨로퍼스 그 안에 키스 디벨로퍼스 서비스 신청하기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신청을 하고 넘어오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계좌에 따라서 앱 키와 앱 시크릿이 발급이 됩니다. 네, 추가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계좌들을 추가하실 분들은 이 밑에서 추가 신청을 눌러서 똑같이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초기 설정 만들기에 한국투자증권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API 키와 시크릿 키를 입력하고 계좌번호, 계좌 코드를 입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4개까지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주거래 계좌를 넣으면 됩니다. 주거래 계좌. 자주 쓰는 계좌 말하는 거예요. 거래할 때 자주 쓰는 계좌를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앱 키를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Ctrl V 해주고 시크릿 키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API 키와 시크릿 키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여기다 적어주시고요. 뭐 예를 들면 1234면은 123456을 적어주고 계좌 코드가 대부분 아마 기본적으로 01일 거예요. 01. 그래서 01 해주면 되고 만약 02면은 02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1, 2 이게 아니라
01 혹은 02로 반드시 맞춰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동일하게 API 키, 시크릿 키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계좌번호, 계좌 코드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총 4개까지 지원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여기 모의 투자용 계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한투는 모의 투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모의 투자 계좌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모의 투자용으로도 한번 우리가 API 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거래소들의 이런 API 키와 시크릿 키를 설정을 다 했고요. 이제 위에 기본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에는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해 줄 거예요. 우리만의 이제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각자 시크릿한 걸로 한번 설정해 주세요. 저는 도강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 웹북 주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람을 받는 거예요. 매매할 때마다 알람을 받기 위해서 디스코드를 가입하고 웹북을 발급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창에 discord.com이라고 입력을 해서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가입하기를 눌러서 가입이 되게 쉬워요. 그냥 이런 것만 작성해주면 가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다운로드 이 창을 들어와서요. 윈도우즈용이면 이제 윈도우즈용으로 다운로드 해주시고 뭐 맥이면은 맥용으로 한번 다운로드를 해서 디스코드를 설치하겠습니다. 예,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얘를 실행을 해서 설치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디스코드를 설치하고 실행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창이 뜨고요. 혹시 아직 알고리즘 트레이딩 커뮤니티 접속 안 하신 분들은 이참에 한번 접속해서 우리 파인스크립트와 자동매매 관련된 내용들 아주 많이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들어와서 한번 정보를 나누세요. 네, 그럼 이제 디스코드 창에서 여기 왼쪽에 서버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직접 만들기를 누르고 여기 이 질문을 건너뛰세요 누르세요. 그리고 이름 아무렇게나 지어주세요. 우리만의 이제 서버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서 넘어가고 그럼 이렇게 서버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여기 지금 채팅 채널의 일반에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 채널 편집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연동에 들어가서 웹후크 만들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웹후크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얘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 봇 이름 한번 바꿔주세요. 봇이라고 해주고 변경사항 저장하기를 누르고요. 그리고 웹후크 URL을 복사하면은 끝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복사했던 웹후크 URL을 여기 디스코드 웹훅 주소 창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요.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은 그 도메인을 포화봇에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money.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money.com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알아서 포화봇이 구축될 때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잠시 도메인이 없고와 있고의 차이를 좀 공부를 해보면요. 도메인이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봇의 주소는 이렇게 될 겁니다. http 하고요. 이 가운데 우리 봇의 IP가 들어가요.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IP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오더로 끝내주면 되고요. 반면에 도메인이 있으면은 http 뒤에 s가 붙습니다. secure의 약자예요. 좀 안전한 거예요. 하고 여기에 우리의 도메인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도강.com을 구매했어요. 이 도메인을. 그러면 제 도메인 주소인 도강.com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더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은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왼쪽은 s가 없고 그리고 그냥 도메인 없이 IP를 그대로 박아 넣는다. 오른쪽은 s가 있고 IP 대신 도메인을 넣는다 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이 없으면요. 이건 나의 주문 메시지가 노출될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도메인이 있으면은 이 secure 때문에 나의 주문 메시지가 암호화돼서 좀 더 보안적으로 보안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 이런 효과를 누리라는 건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1년에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이 도메인을 우리가 임대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부동산 임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이 도메인을. 네, 그런데 이 영상은 이 도메인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할 겁니다. 도메인을 연결하는 건 필수는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결을 하시고요.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입문 단계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 도메인까지는 내가 필요 없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도메인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에 도메인을 구매하고 연결하는 영상이 나올 건데 아직 그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건너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 도메인 호스팅으로 검색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도메인을 호스팅해주는 서비스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고는 다 제외하고 광고를 제외했을 때 가장 상단에 있는 이 호스팅 KI라는 업체를 한번 이용해서 도메인을 호스팅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접속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뜨고요. 우리 여기 오른쪽 위에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럼 여기 있는 이제 가입을 위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가입을 하고 한번 다음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먼저 가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도메인 가격 안내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도메인의 가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보는 이 .com 도메인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연장했을 때도 12,000원이에요. 여기 있는 건 전부 1년 기준으로 가격입니다. 1년에 12,000원으로 등록을 하고 나중에 이제 기간이 다 만료가 됐어요. 그럼 연장할 때도 12,000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걸 쓰고 싶다 하면은 이 .p.kr도 괜찮습니다. 8,000원밖에 안 하고 연장할 때도 8,000원밖에 안 하죠. 그리고 제정신 아니시면 이렇게 .ai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간지난데 좀 16만 원 정도 가격이 나간다는 거. 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거의 가격은 맞긴 한데요.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벤트 더보기를 누르면은 3,000원이 맞긴 한데 이게 이제 만료가 되고 다음에 연장할 때 다시 2만 원을 내야 됩니다. 원래 가격을. 그래서 이건 처음에 1년만 쓰겠다 하면은 좀 이 싼 이벤트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연장할 걸 생각해서 그냥 처음부터 다른 도메인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도메인을 구매를 해볼 건데 도메인을 구매하기 전에 그 도메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는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com 네이버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구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자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좀 외우기 쉽고 그리고 아무도 안 쓰고 있을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이 안에 넣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도강킹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다시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도강킹.com은 제가 구매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구매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밑에도 다양한 가격대가 있으니까요. 잘 한번 골라서 저렴한 걸로 한번 구매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는 이건 한시적인 가격이니까 나중에 연장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가격을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p.kr 8,000원짜리를 한번 연습으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지고요. 기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년부터 이게 10년까지 되고요. 저는 1년으로 설정을 하고 결제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8,000원 이외에 이렇게 VAT라고 해서 텍스가 붙네요. 텍스에서 800원이 붙어서 8,800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등록하기를 눌러서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적어줘야 돼. 이 도메인의 소유자 정보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뭐 개인과 소유자명과 소유자명 영문을 적어주고, 네, 그리고 이메일 인증이 되는 그 이메일도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서부터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잘 입력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관리자 정보는 소유자 정보와 동일을 체크해주고 이 밑에는 건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저장 후 결제 정보 입력하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이제 각자 결제 수단에 따라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해서 결제 수단을 선택해주고 이용약관 전체 동의를 누른 다음에 여기 결제하기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결제를 다 했다면은 나의 서비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도메인 관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의 목록이 뜰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작업에 있는 이 점점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DNS 레코드 설정을 클릭을 하세요. 네,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DNS 레코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저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을게요. 지우고 놓고 자, 여기 레코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A라는 유형으로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A로 맞춰주고 여기 이름은 쓸 거 없고요. 값만 좀 넣어주면 됩니다. 값에다가 우리 보스의 IP를 넣어주면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AWS에 봇을 구축했으면은 여기 있는 퍼블릭 IP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값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벌터에서 봇을 구축을 했으면은 이 봇의 IP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작업 밑에 이 체크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추가를 완료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 있죠. 그 도메인은 이 IP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 IP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IP를 이용하지 않고 도메인명을 이용하면은 알아서 이 IP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을 이렇게 소유해서 연결을 하면요. 여기 위에 있는 이런 HTTPS라는 보안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데이터를 좀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을 나중에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테스트니까 저는 그냥 지우고 도메인 없이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설정이 끝난 겁니다. 기본 설정 외에 고급 설정 건너뛰고 바이낸스, 업비트, 바이비트 같은 이런 거래소의 API 키, 시크릿 키를 전부 추가를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전부 추가할 필요 없고요. 쓰는 거래소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키들은요. 혹시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잘못 구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키를 다 가지러 가는 게 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 데다가 저장해 놓고 옮겨 놓으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어떤 자동화 설치 스크립트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화 설치 스크립트를 이용해 갖고 이거를 복사해서 우리의 서버로 가서 봇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벌터에서 이 구축한 서버의 봇을 들어가면요. 이 안쪽에 유저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방금 생성한 이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유저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모든 설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실 건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알아서 API 키 설정해주고, 알아서 파이썬 깔아주고, 알아서 자동 매매 봇 구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위에 가서 이 서버 리인스톨을 누르면은 완료가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주고 리인스톨 서버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제 좀 기다리면 됩니다. 이 인스톨링이 끝나고 러닝으로 바뀐 다음에 조금 한 5분에서 10분까지 좀 기다려주면은 최종적으로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를 세팅할 동안 우리는 이제 파인 스크립트에서 테스트할 준비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 뷰를 한번 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놓고 우리가 포화봇.com으로 입장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 왼쪽에 메뉴를 클릭을 해서 여기 이제 사용법의 기본 스크립트로 들어가세요. 네, 그럼 여기 위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곳에 아까 기본 설정했을 때 만들었던 그 패스워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할 때 타임 프레임을 여기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1분 봉으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죠. 네, 그럼 이제 코인 선물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코인 선물이 체크된 상태에서 주문 방식이 이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할 건지 수량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비용을 기준으로 할 건지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고요. 가장 정확한 테스트 방법은 수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딱 그 정해진 수량만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수량이라는 건요. 최소 거래 수량이라는 게 거래소마다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10원어치를 살 수는 없잖아요. 최소 수량이라는 게 아마 거래소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거를 꼭 지켜주시고요. 당연히 거래소 쪽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서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 심볼 찾기를 누르고요. 여기 심볼에 이제 BTC, USDT 그리고 뒤에다가 PERP를 붙여야 Perpetual Futures 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이 차트에서 진행을 해줘야 당연히 바이낸스 선물 쪽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심볼 설정했고 타임 프레임 설정 꼭 1분으로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1분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우리의 전략을 고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롱을 진입하고 그 롱을 종료하는 롱 클로즈 전략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럼 오른쪽에 알아서 우리를 위한 테스트 스크립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전부 지워준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네, 그러면 이따 한번 컨트롤 S로 저장을 한번 해보고요. 우클릭해서 차트에 넣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추가했을 때 이렇게 세로로 어떤 주황 배경색이 그려진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스크립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자동 매매를 할 때는 이 시그널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기존의 포지션이 존재한 상태로 자동 매매를 시작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나오겠죠. 이 시그널이 없어지도록 시간을 좀 더 미래로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여기 지금 스타트 타임이라고 돼 있는 변수가 있죠. 여기에 지금 시간이 설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시 36분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넉넉하게 41분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이동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동 매매를 할 때는 이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가장 미래 시간으로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 기본 강의를 수강하셨다는 가정하에 무료니까 꼭 보세요. 이거 안 보고 하시면은 소중한 돈을 잃습니다. 자, 꼭 무료 강의를 보시고 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약간 설명을 보태면은 우리가 여기 프로세스 오더스 온 클로즈는 true는 봉이 마감되면은 주문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니셜 캐피탈은 초기 자본금 100이니까 저는 지금 테더니까 100 테더 달러를 의미하는 거죠. 초기 자본금 100 테더 달러에
디폴트 QTI 타입을 strategy fixed는 수량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percent of equity면은 자본금의 퍼센트 기준이지만 fixed는 이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본 값, 기본 수량을 0.001개로 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0.001개로 사면 한 20달러 정도 될 거예요. 20달러를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시작 시간은 input.time이라는 것으로 입력받을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아예 적어놨죠. 적어놨기 때문에 이 포맷을 잘 따라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시간이에요. 1월 20일 15, 14, 11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포맷을 잘 보시면은 수정하는 게 어떻게 할지 이루어지는지 아실 겁니다. 45분으로 고쳐볼게요. 그럼 저장하면은 이렇게 시작 시간이 45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포맷을 잘 지켜서, 포맷을 틀리면 에러가 나니까 잘 지켜서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드 타임은 그냥 2040년이니까 그냥 무기한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럼 이 밑에 보면은 이제 for.intrade라는 펑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 for는 어디서 온 거냐면요. 가장 위로 올라가면은 제가 임포트로 뭔가 불러왔죠. 그래서 그거를 as POA, 포아로 부르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포아라는 거는 라이벌인데요. 제가 이제 이 안에다가 유용한 펑션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은 실제 어떤 펑션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만든 거니까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포아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 매매 메시지를 보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얘가. 네,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인트레이드 펑션은 이 우리가 설정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엔드 타임 사이에 있는지를 검사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그 시간 안에 있으면 true가 들어오고요. 없으면은 그냥 false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인트레이드가 true일 때 이런 주황색 배경색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뜬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전략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구간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 진입하는 알고리즘 조건을 적어주면 돼요. 뭐 RSI면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겠죠. RSI가 30보다 작으면 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 여러분들의 진입 조건을 여기다가 작성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테스트니까, 우리는 테스트니까 무조건 그냥 진입하게 true로 바꿔 놓겠습니다. 네, 밑에 is long close나 is short나 is short close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입 조건을 작성하면 되고요. 테스트할 때는 그냥 무조건 진입하게 true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코드 스크립트가 있는 곳이에요. 조건은 인트레이드 안에서 작성을 할 거예요. 인트레이드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정한 스타트 타임부터 시작하겠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is long일 때 long을 진입을 하고 is long close일 때 그 롱을 클로즈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alert message라는 걸 만들어 주고, 이 alert message에 poa.entry message라는 펑션을 써서 이 안에 패스워드를 집어 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패스워드는 어디 있냐면 제가 위에 만들어 놨죠. 위에 자동으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했었던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클로즈도 동일하게 클로즈 펑션에 대해서 여기 alert message가 있고요. 여기에 poa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클로즈 메시지 펑션을 썼어요. 자,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위에는 엔트리 펑션이니까 엔트리 메시지를 쓴 거고요. 밑에는 클로즈 펑션이니까 poa.close 메시지를 쓴 겁니다. 이거를 꼭 지켜줘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막 exit는 지금 안 썼지만 만약에 exit를 쓴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strategy.exit 하고 여기 뭐 블라블라블라 작성했다고 치고 여기에 alert 언더바 메시지 poa 대문자 exit 메시지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패스워드 집어넣는 거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요, exit 펑션이면은 poa.exit 메시지 펑션을 쓰고요, close 펑션이면은 poa.close 메시지 펑션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 테스트를 이걸 안 할 거니까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 매매할 때 레버리지 설정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했을 때 이 코인에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로 뭐 파인스크립트에서 설정하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보이는 레버리지를 내가 설정한 거, 이걸 그냥 고정해서 하면은 파인스크립트에서 거래할 때 이 레버리지에 맞춰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20배를 해놓고 컨펌을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파인스크립트에서 자동 매매를 넣으면은 20배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뭐 나는 파인스크립트에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트리 메시지 펑션에 제가 레버리지라는 입력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안 씁니다. 그냥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을
있을까 만들었는데 저는 이거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막 20배로 해 놓고 실수로 안 고쳐 놓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갖고 저는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바꾸는 걸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서 컴말하고 레버리지 한 다음에 여기다가 20 넣으면은 내가 20배로 설정해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한다는 거.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홈페이지에서 바꾸는 거를 좀 습관 들이는 것도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도 우리는 이걸 지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거래소에서 설정을 하고 그 레버리지에 맞춰서 진입을 하도록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전반적인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또 시그널이 생겨져 있죠. 시그널 생겨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동 매매할 때는 이 시그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또 미래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여기 밑에 스타트 타임에 이 시간을 54분으로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시작할 때는 이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주의를 하세요. 네, 그럼 이렇게 시그널이 없는 거를 확인해 주고요. 여기 얼러트 창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얼러트 추가 만들기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기본 조건이 아니라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의 스크립트, 전략 스크립트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이름에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을 해줘야지 기본 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의 전략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 이제 메시지 창을 좀 지워준 다음에요. 중괄호를 2개 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래터지 점 오더 점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오타 없이. 그리고 중괄호 2개 이렇게 닫아주는 것까지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림으로 넘어가서요. 여기 웹풍 URL이 체크된 상태에서 나머지는 체크 안 돼 있어도 됩니다. 웹풍 URL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http 땡땡 하고요. 이 가운데다가 봇 IP를 넣고 그 다음에 슬래시 오더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 봇 IP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벌터에서 구축했으면은 이 벌터의 IP를 복사해서 여기 가운데다가 넣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봇 IP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내 봇 IP를 붙여넣기 해주고 슬래시 오더로 끝내주면은 웹풍 URL 설정도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얼러트가 하나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봉이 마감이 되면은 얼러트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신호가 시그널이 뜨면서 얼러트가 생성이 되고 우리의 이제 자동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거래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디스코드를 연결했기 때문에 디스코드에도 이제 메시지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30초 후에 메시지가 오는 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롱 시그널이 뜨자마자 얼러트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얼러트에 대해서 디스코드 메시지가 온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배경에 이런 체결 메시지가 온 거면요. 성공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성공했을 때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잘 왔다? 그러면은 거래소를 확인해 봤을 때도 당연히 잘 거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거래소를 안 보셔도 얘가 왔으면 성공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20초 후에 이제 종료를 하면서 또 종료에 대한 시그널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얼러트가 발생하고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성공한 겁니다. 자,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료에 대해서 시그널이 떴고요. 디스코드로도 이렇게 알람이 잘 왔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렇게 파란색 배경에 체결 메시지가 오면은 성공한 겁니다. 이게 안 오면요. 다른 어떤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떴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왔다면 잘 성공한 거니까요. 한번 테스트할 때 그걸 확인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테스트를 중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얼러트를 이렇게 스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없애기 버튼을 누르면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러트를 삭제해주면은 자,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는 시그널이 계속 떠도 우리 자동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시그널이 자동 매매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얼러트가 생성됐을 때입니다. 이 얼러트가 생성됐을 때에만 자동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만약에 스크립트를 수정할 거예요. 수정할 거면은 기존 얼러트랑은 완전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 얼러트를 지워주고 수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걸 0.002개로 진입하게 했어요. 그러면 수정을 하고 다시 얼러트를 생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57분부터 시작하게 했고 0.002개를 사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수정한 걸 다시 얼러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기존 얼러트에 수정된 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얼러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여기 테스트 스크립트를 골라주고 여기 안에다가 strategy. order. alert 언더바 메시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알림을 클릭해주고 웹풍 URL에 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주세요. http 그리고 이 IP 그리고 슬래시 오더까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만들기를 눌러주면은 다시 얼러트가 생성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얼러트를 추가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갑자기 여기서 바꾼다고 0.003개로 바꾼다고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얼러트를 다시 지우고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트레이딩 뷰를 계속 켜놓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트레이딩 뷰는 꺼도 되고요. 포화봇을 계속 켜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를 계속 24시간 돌릴 수 없으니까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비트코인은 잘 되는데 다른 코인으로 하니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래소마다 최소 거래 수량 혹은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리플 차트에서 0.001개를 진입하면 5원이에요, 5원. 거래소에서 안 된다고요. 너무 적으면은 거래 안 된다고 합니다. 에러를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최소 20달러 정도면은 진입하는데 웬만하면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한 20달러에 맞게 수량을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선물에서 롱 클로즈 전략은 해봤기 때문에 숏 클로즈는 그냥 같은 맥락이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롱 숏 스위칭 전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스크립트가 알아서 바뀌고요. 여기를 다시 복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크립트 창에 있는 걸 한번 싹 다 지워주고 다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자, 그럼 이렇게 스크립트가 바뀌었고요. 차이점이라면은 롱숏 스위칭이기 때문에 엔트리로 롱을 진입하고 롱 조건에서 롱을 진입하고요. 숏 조건에서는 숏을 진입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롱숏 스위칭 전략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러트 메시지에는 POA. 엔트리 메시지를 넣었어요. 왜냐면 엔트리 펑션이기 때문이고요. 여기도 엔트리 펑션이기 때문에 엔트리 메시지를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트에 넣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미래에다가 설정을 해야 돼요. 반드시 시그널이 없어야 됩니다. 현재 시그널이 없죠. 근데 저 좀 더 미래로 한번 당겨 놓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면 안 되니까 17시 1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저장을 하면은 자,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럼 전 이제 이때까지 빨리 얼러트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얼러트 창을 클릭을 해서요. 여기 얼러트 추가를 누르고 자, 여기 잘 해야죠. 테스트라고 돼 있는 거를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창에 중괄호 2개 넣고 스트래터지. 이거 오타나면 안 됩니다. 오더.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 하고 중괄호 2개 닫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알림창에 가서 이 웹풍 URL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http 하고 이 가운데에 봇 IP가 들어가고요. 혹은 도메인이 있으신 분들은 도메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슬래시 오더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다 체크가 됐으면은 이제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얼러트 창에 지금 얼러트가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곧 여기서 봉이 마감되면은 얼러트가 발생할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봉이 마감되고 얼러트 신호가 뜨면서 이렇게 진입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롱으로 진입했고 0.001개를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칭을 할 때, 숏을 진입을 할 때 0.002개, 즉 2배를 진입해야 기존 롱 물량을 청산하면서 숏을 0.001개 진입하겠죠. 자, 그렇게 동일하게 바이낸스에서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숏을 0.002개, 2배를 쳤죠. 2배를 친 이유는 기존의 롱이 0.001개 있었기 때문에 그 0.001개를 청산하고 동시에 0.001개를 추가로 숏 진입을 하려고 그렇게 2배를 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그널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처음에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이렇게 스위칭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디스코드에도 메시지가 이렇게 처음엔 0.001개, 그 다음에 0.002개가 숏을 진입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방금 선물 거래를 했는데 포지션 모드 어쩌고저쩌고 하는 에러가 뜹니다. 자, 이거의 해결법은요. 우리의 이제 포지션 모드를 해지 모드로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거를 1A 모드로 설정을 합니다. 파인 스크립트는 해지 모드가 없기 때문에 1A 모드로 그냥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테스트를 성공했으면은 여기 있는 이제 이 중지 버튼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없애기를 해주면 아예 없어집니다. 네, 유튜브 컨텐츠에서 다루지 못하는 아주 깊고 심화적인 내용들을 멤버십 전용 영상에 전부 담아 놓았습니다. 저에 대한 후원과 함께 좋은 정보까지 얻어가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코인 현물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반드시 이 차트를 바꿔야겠죠. 지금은 선물 차트잖아요. 현물 차트로 이동을 합니다. BTC USDT로 가서 이게 현물이죠. 현물 차트에서 진행을 해야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현물 차트를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에 포화보.com에 가서 이번에는 코인 현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매수 매도밖에 없겠죠. 매수 매도 선택된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제 바꿔치기 해주고요. 지운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물은요, 좀 차이가 있어요. 선물과 다르게 현물은 이렇게 엔트리 메시지로 진입하는 건 똑같은데요. 종료할 때가 다릅니다. 선물은 종료할 때 그냥 여기 뒤에 패스워드만 붙어 있었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물은 뒤에 %라는 게 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계좌 잔고를 기준으로 100% 종료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 퍼센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 계좌에 내 잔고에 있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10개가 있으면 10개를 100%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 매매 외에 혹시 손매매로 또 코인 거래를 하면은 좀 위험하겠죠. 내가 손매매 하던 것까지 다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 매매 현물을 할 때는 오로지 자동 매매 용도로만 쓰세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저장을 하고 우클릭을 해서 차트에 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지금 제가 주저리 떠드는 동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시그널이 생겼습니다. 자동 매매할 땐 시그널이 생기면 안 되니까 파인 에디터로 가서 시간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 시간을 제가 적당하게 17분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주황색 배경색이 일로 이동했죠. 이렇게 안전하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얼러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얼러트 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얼러트 추가하기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 이게 아니라 기본이 아니라 테스트 스크립트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창에 중괄호 두 개를 열고 스트래터지 점 오더 점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 자, 저는 이걸 외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어디 복사해 놓고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좀 실수를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알림에 가서 이 주소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제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고 여기서 봉이 마감됐을 때 현물에서 매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 얼러트가 전달이 돼서 우리 디스코드로도 알람이 잘 왔죠? 이렇게 알람이 잘 왔으면 거래가 성공한 겁니다. 이거는 거래가 성공했을 때만 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래소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잘 성공적으로 거래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좀 기다려서 매도까지 되는 걸 확인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계좌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서 지금은 비트코인 100%를 전부 팔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혹시 물량 있으신 분들은 빨리 취소하고 옮겨 놓으세요. 네, 지금 매도 이렇게 시그널 뜨고 얼러트도 잘 왔고 디스코드로도 메시지가 잘 성공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량 0.001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량을 전부 매도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테스트가 끝났으면 이렇게 중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없애기를 해서 아예 얼러트를 없애주면 됩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우리가 주식을 자동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코인이랑 다르게 이렇게 지연된 시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딜레이 데이터라고 돼 있죠. 딜레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자동 매매로 활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데이터, 실시간 시세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패키지를 한번 구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뷰 메인 페이지에서 우리가 프로덕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프라이싱에 들어가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유료 계정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이건 다 신청을 해놓으셨을 겁니다. 자동 매매를 하려면은 무조건 프로 이상은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신청했다고 하고 그걸 더 내려가 보세요. 마우스를 더 내려가 보면은 맨 밑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시간 마켓을 구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마켓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죠. 일본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있죠. 자, 여기 밑에 실시간 마켓 구독 신청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아시아 퍼시픽에 우리나라는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에 들어가면은 찾다 보면 여기 KRX라고 뜹니다. 코리아 스톡 익스체인지에서 이게 이제 우리의 한국 주식, 국내 주식을 실시간 시세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고요. 전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클릭이 돼 있죠.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다음 해서 이제 결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실시간 시세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오시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한국투자증권에서 국내 주식 매수 매도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차트를 우리가 국내 주식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005930이라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관계상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1분봉으로 빠르게 한번 테스트를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화보.com으로 들어와서 여기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사용법의 기본 스크립트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를 잘 입력을 해주고요. 타임 프레임은 1분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1분을 선택을 해주고 주식 현물을 체크를 해준 상태에서, 네, 그럼 이제 밑에 주문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본금 퍼센트, 수량,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식은 우리가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량을 한번 기준으로 한 개를 매수 매도하도록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밑에 내려오면 이렇게 테스트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걸 이제 복사를 누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인 에디터에 이거를 붙여넣긴 해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코인과 살짝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엔트리 메시지 펑션에 패스워드까지는 코인이랑 똑같아요. 근데 뒤에 뭔가 추가가 됐습니다. 뒤에 키스 넘버라는 게 추가됐어요. 네, 앞에 키스는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증권을 의미하고요. 뒤에는 이제 계좌의 몇 번째 계좌인지를 의미하는 넘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초기 설정 만들 때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 계좌의 4개를 제가 입력하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에 주거래 계좌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번을 제가 기본값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1이 주거래 계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계좌로 거래하겠다. 예를 들면 나는 3번 계좌, 내가 입력했었던 3번 계좌로 거래할 거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를 3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당연히 밑에도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우리가 입력했었던 이 계좌 번호의 순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모의 투자를 할 거면 이 모의 투자를 의미하는 여기다가 숫자를 4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그럼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주거래 계좌인 1번으로 저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장을 하고 우클릭해서 차트에 넣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테스트 스크립트 들어가고요. 자, 지금 여기 지금 매수 시그널이 생겼죠. 자동 매매를 할 땐 절대 이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한 2분 정도 추가를 해볼게요. 30분이었던 걸 32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면은, 네, 이렇게 시그널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32분이 마감되기 전에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얼러트 창을 열어주고요. 얼러트 추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얼러트 추가창이 뜨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조건을 기본값으로 하지 말고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밑에 테스트,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스트래터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맞춰줘야 당연히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를 지워준 다음에 중괄호 2개를 열고요. 스트래터지., 오더.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2개를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으로 가서 여기 F응 URL이 체크된 상태에서 http 하고요. 보세 IP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슬래시 오더로 끝나는 것까지 확인을 해줍니다. 네, 다 확인했으면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요. 자, 봉이 마감되고 얼러트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매수 체결 메시지가 잘 왔습니다. 얼러트가 발생했고 그 시그널이 지금 포화봇으로 전달이 돼서 그 포화봇이 잘 거래해서 이렇게 매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파란 배경에 체결 메시지가 왔으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해야 이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이 메시지 받았으면 아,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또 봉이 마감되자마자 이제 바로 매도를 할 거거든요. 매도하는 것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봉이 마감되자마자 이렇게 시그널이 발생해서 바로 매도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테스트가 끝났으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이 얼러트는 중지, 스탑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기를 해서 없애주면은 더 이상 자동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그널은 계속 뜰 거지만 얼러트가 없기 때문에 자동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메시지의 이제 밑에를 보면은 계좌가 몇 번째 계좌에서 거래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아까 파인 스크립트에서 키스 넘버를 1로 넣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계좌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계좌를 선택해서 거래를 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이 키스 넘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모의 투자 계좌를 4번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4로 수정을 하고요. 자,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4번 계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역시 시그널이 막 생겨 있죠. 시그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현재가 36분이니까 37분으로 바꿔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37로 바꾸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더 이상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얼러트 추가기를 누르고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조건에 여기 테스트로 골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를 strategy.order.alert 언더바
메시지로 수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괄호 2개 열고 중괄호 2개 닫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알림에 가서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맞는지. 그리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네, 그럼 이제 역시 또 봉이 마감되는 걸 기다려 주고 네 번째 계좌, 4번 계좌로 거래가 되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면 이제 봉이 마감되고 매수 주문이 나타났고요. 지금 보면 밑에 네 번째 계좌로 잘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매도 시그널도 잘 발생했고요. 네 번째 계좌에서 잘 매도가 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알아둬야 될 점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뒤에 키스 넘버라는 게 붙는다. 그래서 이거의 숫자에 맞게 계좌를 선택해서 거래를 한다. 그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테스트가 끝났으면은 여기 X 버튼을 눌러서 없애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자동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시세를 신청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코인 차트는요, 실시간으로 시세를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번 AAPL로 접속을 해서 보면은 애플 차트죠. 애플 차트는 이렇게 물결 모양이 표시돼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지연 시세, 지연된 시세거나 혹은 다른 이제 거래소에서 그냥 받아오는 대체적인 시세거든요. 공식 데이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자세히 보기를 누르고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주가 실시간 데이터 패키지 이걸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트레이딩뷰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거래소를 신청할 수 있고요. 밑에 실시간 마켓 구독 신청을 누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ARCA과 NYSE 그리고 그 유명한 나스닥을 체크하면 됩니다. 네, 물론 모두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이 거래소마다 지원하는 주식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내가 주식을 살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때 이제 필요한 거래소를 체크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거래소당 달마다 월마다 3달러씩 청구가 되고요. 여기 아시아 퍼시픽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우리 KRX 한국증권거래소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거래소 3개를 신청을 했으니까 3달러씩 3거래소에서 총 9달러가 월마다 청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각각 결제 수단에 따라서 결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미국 주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차트에서 INTC라고 검색을 해서 인텔 차트를 이용해서 저는 해보겠습니다. 네, 빠른 테스트를 위해 타임프레임은 1분 봉으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 스크립트 생성창에서 패스워드와 타임프레임 설정해주고요. 주식 현물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주문 방식은 수량으로 설정을 해서 한 개씩 매수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밑에 생성된 테스트 스크립트를 복사 버튼을 눌러서요. 스크립트 창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주식은 엔트리 메시지 펑션에 키스 넘버라는 입력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몇 번째 계좌를 쓸 건지를 명시하는 겁니다. 저는 2를 써서 두 번째 계좌를 쓰겠습니다. 네, 전부 완료가 됐으면 우클릭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다시 우클릭해서 차트에 넣기를 해서 이 스크립트를 차트에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황색 배경부터 시그널이 생기게 설정이 되고요. 그래도 좀 시간을 좀 늦춰서 우리가 좀 널널하게 할 수 있게 시간을 한 2, 3분 정도 뒤로 늦춰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장을 하고 얼러트 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얼러트 창에 얼러트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클릭해서 테스트 스크립트, 여기 스트래터지 스크립트의 제목 그대로 테스트 스크립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메시지 창에 중괄호 2개를 열고요. strategy.order.alert 언더바 메시지 그리고 중괄호 2개를 닫아줍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알람으로 넘어가서요. 알람에 이제 웹풍 URL이 체크된 상태에서 http 땡땡 슬래시 하고요. 가운데 bot IP 그리고 슬래시 오더로 마무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얼러트가 생성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봉이 마감되고 얼러트가 생성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수는 잘 처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봉에서 봉이 마감되면 매도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방금 매도 시그널이 떴고 매도가 잘 완료가 돼서 자동 매매가 잘 이루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계좌의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 계좌라고 써 있는 이유는 제가 키스 넘버를 2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번호에 따라서 그 계좌 순서대로 거래를 합니다. 근데 테스트가 완료가 됐으면은 기존 얼러트는 스탑을 해주거나 아니면 없애기를 눌러서 아예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구글 검색창에 AWS 프리티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아래에 lwsamazon.com free라는 이 주소가 뜹니다. 여기를 들어갑니다. 네, 그럼 우리가 AWS 프리티어라는 서비스를 12개월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 계정 생성을 해서 이 혜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AWS 프리티어는 신용카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과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료 서비스인데 과금이 된다고? 네, 가능합니다. AWS에서 이제 프리티어 과금으로 구글에 검색을 하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나 이거 너무 불안하다. 이거 나 그냥 이거 내가 굳이 이런 목적으로 내가 이걸 써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벌터 쓰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이메일 주소와 AWS 계정 이름을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뭐 신용카드 등록하고 영문 주소 입력하고 뭐 약관 동의해주고 이런 좀 귀찮은 과정이 있는데요. 1년 무료라는 그 달달한 혜택을 위해서 조금만 참고 가입을 하고 오시면은 다음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입을 다 하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AWS 콘솔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주고요. 여기 처음에 뜨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그인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완료하면은 이런 창 콘솔 홈으로 지금 들어온 거고요. 자, 처음에 이 국가 선택이 서울로 꼭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서울로 선택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반드시 해주고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서울을 클릭해서 서울 리전으로 선택을 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검색창에 여기다가 EC2라고 한번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 EC2를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인스턴스 시작 다시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름을 하나 지어줄게요. 저는 보시라고 이름을 지어준 상태에서 밑에 우리가 이제 여기 우분투라는 OS를 선택을 하고 22.04 LTS 버전으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22.04 LTS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내려와서 인스턴스 유형이 T2 마이크로, 이게 지금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뜨죠. 이게 기본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걸로 안 돼 있는 분들은 이 프리티어 사용 가능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눌렀을 때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 붙어 있는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키페어라는 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있는 분들은 이렇게 뜰 거예요. 그건 이제 쓰시면 되고요. 아마 처음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새 키어 생성을 누르고요. 이름을 좀 정해주세요. 아무렇게나 정해주시고 키페어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어딘가에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로그인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내려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안 그룹 생성이 클릭된 상태에서 여기 HTTPS 트래픽 허용과 HTTP 트래픽 허용 이거를 모두 체크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스토리지 구성은 30GB까지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30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럼 이제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면은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결제 알림 생성 하나 만들어줘서 우리가 혹시나 과금되는 거를 미리 캐치할 수 있게 이렇게 프리티어 사용량 알림 받기가 체크돼 있는지 확인해서요. 체크를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 설정 저장까지 해주면은 프리티어 한도가 초과됐을 때 이메일 주소로 알람을 올 겁니다. 혹은 뭐 다른 이메일도 받고 싶으면 여기 다른 이메일도 넣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입한 이메일로 알림이 올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모든 인스턴스 보기를 누르고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실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제가 방금 생성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인스턴스 아이디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퍼블릭 IP 주소를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계속 변해요. AWS는 이거를 계속 고정하지 않고 변경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시키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왼쪽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요. 뭐 탄력적 IP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탄력적 IP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겠죠. 여기서 탄력적 IP 주소 할당을 눌러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네트워크 경계 그룹은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냥 이용해 주시고 이것도 그대로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할당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IP를 얻게 돼요. 이제 이 주소는 우리가 안 변한 IP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의 서버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누르고 여기 이제 탄력적 IP 주소 연결이라고 돼 있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최근에 만든 인스턴스가 뜰 거예요. 보시라고 이름을 지은 이 인스턴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스턴스로 우리의 주소가 연결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따로 하실 건 없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연결을 누르면은 자, 연결이 완료가 된 겁니다. 한번 우리 인스턴스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인스턴스를 누르고 여기 들어갔을 때 아까 생성했던 그 탄력적 IP로 고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브라우저에서 poabot.com이라고 해서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축하기 밑에 여기 AWS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초기 설정 만들기라는 구간이 있고요. 이 밑에 다양한 거래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API 키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거래소를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래소만 추가하는 거를 할 건데 저는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요한 거래소만 추가를 하세요. 네, 업비트에 로그인을 해서 여기 마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오픈 API 관리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산조회, 주문조회, 주문하기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출금과 입금은 따로 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세 개에 대한 권한을 허용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 IP를 주소 등록하는 이 창에다가 우리가 AWS에서 구축한 봇의 IP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프라이빗 IP가 아니고요. 퍼블릭 IP 주소라고 돼 있는 부분에 있는 거를 이 버튼을 누르면 카피가 됩니다. 복사한 걸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이러면 이제 붙여넣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PI 키 발급받기를 눌러서 채널 인증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면은 이제 추가가 됩니다. 네, 인증이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발급을 받고요. 이 발급한 액세스 키를 복사를 해서 여기 업비트 밑에 API 키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 키도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붙여넣기. 자, 그럼 이제 업비트는 완료가 된 겁니다. 확인을 눌러서 종료를 해주세요. 네, 바이낸스도 가입이 된 상태에서 여기 사람 모양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밑에 API 매니지먼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들어가세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위에 있는 Create API 버튼을 눌러서 API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제너레이티드가 클릭된 상태에서 Next를 눌러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지어줄게요. 우리 API 키 이름이라 그래서 그냥 저는 봇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Next 누르고 넘어가서 퍼즐 한번 맞춰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인증 채널에 따라서 각각 다 인증을 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럼 인증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도 이제 API 키와 시크릿 키를 발급받고요. 여기를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커피해서 복사를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바이낸스 입력 창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크릿 키도 여기를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Edit Restriction을 눌러서 우리가 이 권한을 또 줘야죠. 스팟과 마진 트레이딩 그리고 퓨처스 선물 이 권한 두 개를 부여해줘서 우리가 앞으로 거래할 수 있게 이 API 키에 권한 두 개를 부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밑에 Restrict Access to Trusted IPs Only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AWS에서 구축한 IP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 밑에 Confirm을 한번 눌러주고요. 추가된 거를 확인해주고 Save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인증 채널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USDM Features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요. 여기 위쪽에 이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Preference를 들어가서 포지션 모드를 원웨이 모드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해지 모드로 돼 있는 분들은 원웨이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바이낸스는 해지 모드를 지원하지만 파인스크립트는 해지 모드가 없기 때문에 원웨이 모드로 돌려놓고 해야 나중에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하면은 우리 지금 바이낸스와 업비트의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 API 키와 시크릿 키를 발급받아서 각각 넣어줬고요. 그리고 우리의 봇 IP를 여기에 권한을 추가해 줬습니다. 자, 다른 거래소도 이렇게 똑같이 추가를 하면 되니까 이제 다른 거래소가 필요한 분들은 이 다음 영상을 또 시작해 주면 됩니다. 네, 바이비트도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사람 모양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API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Create New 키를 눌러서 API 키를 생성을 해볼게요. 자, API 키에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Read Write라는 권한을 꼭 눌러주세요. 이 권한이 있어야 되고 역시 IP에 대한 허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Only IPs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IP를 입력하는 창에다가 우리 AWS의 이 IP를 복사를 한 다음에 퍼블릭 IP입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권한 부분이 있어요. 권한을 전부 체크해 주겠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 여기 4개, 스팟까지. 이 위에가 다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밑에는 뭔가 다른 기능들이요. 카피 트레이딩이나 뭐 월렛 이런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제외해주고 위에 거래와 관련된 권한만 체크를 해준 다음에 서밋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증 채널에 따라서 인증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인증을 완료가 하면 이렇게 API 키와 API 시크릿이 나오고요. 이거를 카피를 해서 API 키를 카피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똑같이 시크릿도 카피를 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더스투드를 누르면은 완료가 된 겁니다. 네, 비트겟도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 마우스를 사람 모양에 갖다 대면요. 밑에 API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네, 그리고 Create New API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API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저는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스페레이스가 패스워드 같은 거예요.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밑에 권한을 주는 거에 우리가 이 트레이드 권한을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IP를 입력하는 곳에 우리가 AWS에서 구축한 서버에 IP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에서 인증 채널에 맞게 인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넥스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API 키와 시크릿 키가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API 키를 먼저 카피해서 여기 이제 포화보.com에 이쪽에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키도 카피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패스페레이스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세요. 자, 다 완료가 됐으면은 컨펌을 누르면은 비트겟은 이제 끝난 겁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여기 트레이딩이라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밑에 오픈 API에 키스 디벨로퍼스 그 안에 키스 디벨로퍼스 서비스 신청하기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신청을 하고 넘어오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계좌에 따라서 앱 키와 앱 시크릿이 발급이 됩니다. 네, 추가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계좌들을 추가하실 분들은 이 밑에서 추가 신청을 눌러서 똑같이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초기 설정 만들기에 한국투자증권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API 키와 시크릿 키를 입력하고 계좌번호, 계좌 코드를 입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4개까지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주거래 계좌를 넣으면 됩니다. 주거래 계좌. 자주 쓰는 계좌 말하는 거예요. 거래할 때 자주 쓰는 계좌를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앱 키를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주고 시크릿 키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API 키와 시크릿 키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여기다 적어주시고요. 뭐 예를 들면 1234면은 123456을 적어주고 계좌 코드가 대부분 아마 기본적으로 01일 거예요. 01. 그래서 01 해주면 되고, 만약 02면은 02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1, 2 이게 아니라 01 혹은 02로 반드시 맞춰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동일하게 API 키, 시크릿 키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계좌번호, 계좌 코드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총 4개까지 지원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여기 모의 투자용 계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한투는 모의 투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모의 투자 계좌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모의 투자용으로도 한번 우리가 API 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거래소들의 이런 API 키와 시크릿 키를 설정을 다 했고요. 이제 위에 기본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에는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해 줄 거예요. 우리만의 이제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각자 시크릿한 걸로 한번 설정해 주세요. 저는 도강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 웹북 주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람을 받는 거예요. 매매할 때마다 알람을 받기 위해서 디스코드를 가입하고 웹북을 발급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창에 discord.com이라고 입력을 해서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가입하기를 눌러서 가입이 되게 쉬워요. 그냥 이런 것만 작성해주면 가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다운로드 이 창을 들어와서요. 윈도우즈용이면 이제 윈도우즈용으로 다운로드 해주시고, 뭐 맥이면은 맥용으로 한번 다운로드를 해서 디스코드를 설치하겠습니다. 예,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얘를 실행을 해서 설치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디스코드를 설치하고 실행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창이 뜨고요. 혹시 아직 알고리즘 트레이딩 커뮤니티 접속 안 하신 분들은 이참에 한번 접속해서 우리 파인스크립트와 자동매매 관련된 내용들 아주 많이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들어와서 한번 정보를 나누세요. 네, 그럼 이제 디스코드 창에서 여기 왼쪽에 서버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직접 만들기를 누르고 여기 이 질문을 건너뛰세요 누르세요. 그리고 이름 아무렇게나 지어주세요. 우리만의 이제 서버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서 넘어가고, 그럼 이렇게 서버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여기 지금 채팅 채널의 일반에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 채널 편집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연동에 들어가서 웹후크 만들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웹후크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얘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 봇 이름 한번 바꿔주세요. 봇이라고 해주고 변경사항 저장하기를 누르고요. 그리고 웹후크 URL을 복사하면은 끝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복사했던 웹후크 URL을 여기 디스코드 웹훅 주소 창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요.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은 그 도메인을 포화봇에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money.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money.com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알아서 포화봇이 구축될 때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잠시 도메인이
없고와 있고의 차이를 좀 공부를 해보면요. 도메인이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보세 주소는 이렇게 될 겁니다.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하고요. 이 가운데 우리 보세 IP가 들어가요.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IP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슬래시 오더로 끝내주면 되고요. 반면에 도메인이 있으면은 http 뒤에 s가 붙습니다. secure의 약자예요. 좀 안전한 거예요. 땡땡 슬래시 슬래시 하고 여기에 우리의 도메인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도강.com을 구매했어요. 이 도메인을. 그러면 제 도메인 주소인 도강.com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오더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은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왼쪽은 s가 없고 그리고 그냥 도메인 없이 IP를 그대로 박아 넣는다. 오른쪽은 s가 있고 IP 대신 도메인을 넣는다 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이 없으면요, 이건 나의 주문 메시지가 노출될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도메인이 있으면은 이 S, secure 때문에 나의 주문 메시지가 암호화돼서 좀 더 보안적으로 보안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 이런 효과를 누리라는 건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1년에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이 도메인을 우리가 임대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부동산 임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이 도메인을. 네, 그런데 이 영상은 이 도메인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할 겁니다. 도메인을 연결하는 건 필수는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결을 하시고요.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입문 단계의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 도메인까지는 내가 필요 없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도메인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에 도메인을 구매하고 연결하는 영상이 나올 건데 아직 그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건너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 도메인 호스팅으로 검색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도메인을 호스팅해주는 서비스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고는 다 제외하고 광고를 제외했을 때 가장 상단에 있는 이 호스팅 KR이라는 업체를 한번 이용해서 도메인을 호스팅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접속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뜨고요. 우리 여기 오른쪽 위에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럼 여기 있는 이제 가입을 위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가입을 하고 한번 다음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먼저 가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도메인 가격 안내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도메인의 가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보는 이 .com 도메인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연장했을 때도 12,000원이에요. 여기 있는 건 전부 1년 기준으로 가격입니다. 1년에 12,000원으로 등록을 하고 나중에 이제 기간이 다 만료가 됐어요. 그럼 연장할 때도 12,000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걸 쓰고 싶다 하면은 이 .p.kr도 괜찮습니다. 8,000원밖에 안 하고 연장할 때도 8,000원밖에 안 하죠. 그리고 제정신 아니시면 이렇게 .ai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간지난데 좀 16만 원 정도 가격이 나간다는 거. 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거의 가격은 맞긴 한데요.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벤트 더보기를 누르면은 3,000원이 맞긴 한데 이게 이제 만료가 되고 다음에 연장할 때 다시 2만 원을 내야 됩니다. 원래 가격을. 그래서 이건 처음에 1년만 쓰겠다 하면은 좀 이 싼 이벤트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연장할 걸 생각해서 그냥 처음부터 다른 도메인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도메인을 구매를 해볼 건데 도메인을 구매하기 전에 그 도메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는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com 네이버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구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자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좀 외우기 쉽고 그리고 아무도 안 쓰고 있을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이 안에 넣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도강킹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다시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도강킹.com은 제가 구매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구매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밑에도 다양한 가격대가 있으니까요. 잘 한번 골라서 저렴한 걸로 한번 구매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는 이건 한시적인 가격이니까 나중에 연장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가격을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p.kr 8,000원짜리를 한번 연습으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지고요. 기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년부터 이게 10년까지 되고요. 저는 1년으로 설정을 하고 결제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8,000원 이외에 이렇게 VAT라고 해서 텍스가 붙네요. 텍스에서 800원이 붙어서 8,800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등록하기를 눌러서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적어줘야 돼. 이 도메인의 소유자 정보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뭐 개인과 소유자명과 소유자명 영문을 적어주고, 네, 그리고 이메일 인증이 되는 그 이메일도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서부터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잘 입력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관리자 정보는 소유자 정보와 동일을 체크해 주고 이 밑에는 건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저장 후 결제 정보 입력하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이제 각자 결제 수단에 따라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해서 결제 수단을 선택해 주고 이용약관 전체 동의를 누른 다음에 여기 결제하기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결제를 다 했다면은 나의 서비스를 한번 클릭을 해 주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도메인 관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의 목록이 뜰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작업에 있는 이 점점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DNS 레코드 설정을 클릭을 하세요. 네,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DNS 레코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저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을게요. 지우고 놓고 자, 여기 레코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A라는 유형으로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A로 맞춰주고 여기 이름은 쓸 거 없고요. 값만 좀 넣어주면 됩니다. 값에다가 우리 보스의 IP를 넣어주면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AWS의 보스를 구축했으면은 여기 있는 퍼블릭 IP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값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벌터에서 보스를 구축을 했으면은 이 보스의 IP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작업 밑에 이 체크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추가를 완료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 있죠. 그 도메인은 이 IP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 IP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IP를 이용하지 않고 도메인명을 이용하면은 알아서 이 IP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을 이렇게 소유해서 연결을 하면요. 여기 위에 있는 이런 HTTPS라는 보안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데이터를 좀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을 나중에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테스트니까 저는 그냥 지우고 도메인 없이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설정이 끝난 겁니다. 기본 설정 외에 고급 설정 건너뛰고 바이낸스, 업비트, 바이비트 같은 이런 거래소의 API 키, 시크릿 키를 전부 추가를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전부 추가할 필요 없고요. 쓰는 거래소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키들은요. 혹시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잘못 구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키를 다 가지러 가는 게 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 데다가 저장해 놓고 옮겨 놓으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어떤 자동화 설치 스크립트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화 설치 스크립트를 이용해 갖고 이거를 복사해서 우리의 서버로 가서 봇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AWS 인스턴스 페이지로 들어와서 나의 봇을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인스턴스 아이디를 클릭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인스턴스 상태를 누른 상태에서 인스턴스 중지를 눌러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여기 이제 새로 고침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중지됨으로 확실히 표시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누른 다음에 여기 인스턴스 설정에 사용자 데이터 편집을 누릅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를 텍스트로 수정이 체크된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복사해서 이 왼쪽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우리 봇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인스턴스에 사용자 데이터 수정 완료했고 인스턴스는 중지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체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작업을 누른 다음에 이미지 및 템플릿을 누르고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이 시작을 누릅니다. 네, 그럼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 있던 이 마이 봇은 나의 봇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복제해서. 그래서 좀 티나게 변경을 해줘야겠지. 이름이 좀 다르게 해줘야 되니까 저는 그냥 마이봇 2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네, 그래서 기존 봇 설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딱히 바꿀 건 없지만 키페어는 이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키페어로 내가 만들었던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내려와서 다른 거는 바꿀 게 없습니다. 그대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밑에 고급 세부 정보를 클릭하면은 가장 아래에 이 사용자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스턴스를 시작했다고 잘 나왔고요. 모든 인스턴스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기존 봇은 중지됨으로 여전히 돼 있고 지금 내가 새로 만든 마이봇 2가 대기 중이고요. 곧 있으면 이게 이제 대기 중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실행 중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얘는 이 기존 봇을 복제해서 사용자 데이터에 따라서 봇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1년 무료라는 거는 하나의 봇에 대해서 1년 무료지 두 개면은 과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봇은 우리 필요 없는 예전 봇은 이걸 체크한 상태에서 인스턴스 상태를 누르고 인스턴스 종료가 이게 삭제예요. 이게 봇을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이런 창이 뜨면 종료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다시 인스턴스에 들어가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종료됨이라고 떠 있으면은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잘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종료됨이 돼 있는 걸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 중은 오로지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의 이 새로운 봇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탄력적 IP를 연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탄력적 IP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고요. 우리가 할당 받았던 탄력적 IP를 작업을 누른 다음에요. 여기 지금 탄력적 IP 주소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럼 여기 지금 인스턴스 선택이라고 돼 있죠.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 마이보트 지금 돌고 있는 running in 마이보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연결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스턴스로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인스턴스 들어가서 내가 지금 연결한 이 탄력적 IP가 잘 뜨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좀 기다려보면서 새로 고침을 계속 눌러보세요. 자, 눌렀더니 저는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제 탄력적 IP가 이 퍼블릭 IP로 잘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구축은 끝났어요. 구축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의 자동화 설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알아서 구축이 되고 있으니까요. 따로 여기에 들어가서 뭘 어려운 리눅스 명령어를 굳이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인 스크립트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간혹, 정말 간혹 10번 중에 한 번 구축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인 스크립트로 테스트할 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다시 반복해줘서 새로 한번 구축을 해보세요. 뭐 원인을 찾는 것보다 제일 깔끔한 건 새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파이 스크립트로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 뷰를 한번 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놓고 우리가 포화봇.com으로 입장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 왼쪽에 메뉴를 클릭을 해서 여기 이제 사용법의 기본 스크립트로 들어가세요. 네, 그럼 여기 위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곳에 아까 기본 설정했을 때 만들었던 그 패스워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할 때 타임 프레임을 여기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1분봉으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죠. 네, 그럼 이제 코인 선물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코인 선물이 체크된 상태에서 주문 방식이 이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할 건지 수량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비용을 기준으로 할 건지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고요. 가장 정확한 테스트 방법은 수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딱 그 정해진 수량만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수량이라는 건요. 최소 거래 수량이라는 게 거래소마다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10원어치를 살 수는 없잖아요. 최소 수량이라는 게 아마 거래소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거를 꼭 지켜주시고요. 당연히 거래소 쪽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서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 심볼 찾기를 누르고요. 여기 심볼에 이제 BTC, USDT 그리고 뒤에다가 PERP를 붙여야 Perpetual Futures 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이 차트에서 진행을 해줘야 당연히 바이낸스 선물 쪽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심볼 설정했고 타임 프레임 설정 꼭 1분으로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1분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우리의 전략을 고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롱을 진입하고 그 롱을 종료하는 롱 클로즈 전략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럼 오른쪽에 알아서 우리를 위한 테스트 스크립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전부 지워준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네, 그러면 이따 한번 컨트롤 S로 저장을 한번 해보고요. 우클릭해서 차트에 넣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추가했을 때 이렇게 세로로 어떤 주황 배경색이 그려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스크립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자동 매매할 때는 이 시그널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기존의 포지션이 존재한 상태로 자동 매매를 시작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나오겠죠. 이 시그널이 없어지도록 시간을 좀 더 미래로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여기 지금 스타트 타임이라고 돼 있는 변수가 있죠. 여기에 지금 시간이 설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시 36분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넉넉하게 41분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이동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동 매매를 할 때는 이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가장 미래 시간으로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 기본 강의를 수강하셨다는 가정하에 무료니까 꼭 보세요. 이거 안 보고 하시면은 소중한 돈을 잃습니다. 자, 꼭 무료 강의를 보시고 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약간 설명을 보태면은 우리가 여기 프로세스 오더스 온 클로즈는 true는
봉이 마감되면은 주문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니셜 캐피탈은 초기 자본금 100이니까 저는 지금 테더니까 100 테더 달러를 의미하는 거죠. 초기 자본금 100 테더 달러에 디폴트 QTI 타입을 스트래터지 픽스드는 수량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퍼센트 오브 에쿼티면은 자본금의 퍼센트 기준이지만 픽스드는 이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본 값, 기본 수량을 0.001개로 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0.001개로 사면 한 20달러 정도 될 거예요. 20달러를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시작 시간은 input.time이라는 것으로 입력받을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아예 적어놨죠. 적어놨기 때문에 이 포맷을 잘 따라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시간이에요. 1월 20일 15시 41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포맷을 잘 보시면은 수정하는 게 어떻게 할지 이루어지는지 아실 겁니다. 45분으로 고쳐볼게요. 그럼 저장하면은 이렇게 시작 시간이 45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포맷을 잘 지켜서 포맷을 틀리면 에러가 나니까 잘 지켜서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드 타임은 그냥 2040년이니까 그냥 무기한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럼 이 밑에 보면은 이제 포아.intrade라는 펑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 포아는 어디서 온 거냐면요. 가장 위로 올라가면은 제가 임포트로 뭔가 불러왔죠. 그래서 그거를 as POA, 포아로 부르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포아라는 거는 라이벌인데요. 제가 이제 이 안에다가 유용한 펑션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은 실제 어떤 펑션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만든 거니까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포아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 매매 메시지를 보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얘가. 네,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인트레이드 펑션은 이 우리가 설정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엔드 타임 사이에 있는지를 검사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그 시간 안에 있으면 true가 들어오고요. 없으면은 그냥 false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인트레이드가 true일 때 이런 주황색 배경색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뜬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전략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구간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 진입하는 알고리즘 조건을 적어주면 돼요. 뭐 RSI면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겠죠. RSI가 30보다 작으면 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 여러분들의 진입 조건을 여기다가 작성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테스트니까 우리는 테스트니까 무조건 그냥 진입하게 true로 바꿔 놓겠습니다. 네, 밑에 is long close나 is short나 is short close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입 조건을 작성하면 되고요. 테스트할 때는 그냥 무조건 진입하게 true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코드 스크립트가 있는 곳이에요. 조건은 인트레이드 안에서 작성을 할 거예요. 인트레이드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정한 스타트 타임부터 시작하겠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is long일 때 long을 진입을 하고 is long close일 때 그 long을 close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alert message라는 걸 만들어 주고 이 alert message에 poa.entry message라는 펑션을 써서 이 안에 패스워드를 집어 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패스워드는 어디 있냐면 제가 위에 만들어 놨죠. 위에 자동으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했었던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클로즈도 동일하게 클로즈 펑션에 대해서 여기 alert 메시지가 있고요. 여기에 POA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클로즈 메시지 펑션을 썼어요. 자,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위에는 엔트리 펑션이니까 엔트리 메시지를 쓴 거고요. 밑에는 클로즈 펑션이니까 POA.close 메시지를 쓴 겁니다. 이거를 꼭 지켜줘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막 exit는 지금 안 썼지만 만약에 exit를 쓴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strategy.exit 하고 여기 뭐 블라블라블라 작성했다고 치고 여기에 alert 언더바 메시지 POA 대문자 exit 메시지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패스워드 집어넣는 거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요. exit 펑션이면은 poa.exit 메시지 펑션을 쓰고요. close 펑션이면은 poa.close 메시지 펑션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 테스트를 이걸 안 할 거니까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 매매할 때 레버리지 설정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했을 때 이 코인에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로 뭐 파인스크립트에서 설정하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보이는 레버리지를 내가 설정한 거 이거를 그냥 고정해서 하면은 파인스크립트에서 거래할 때 이 레버리지에 맞춰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20배를 해놓고 컨펌을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파인스크립트에서 자동 매매를 넣으면은 20배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뭐 나는 파인스크립트에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트리 메시지 펑션에 제가 레버리지라는 입력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안 씁니다. 그냥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을까 만들었는데 저는 이거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막 20배로 해놓고 실수로 안 고쳐놓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저는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바꾸는 걸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서 컴말하고 레버리지 한 다음에 여기다가 20 넣으면은 내가 20배로 설정해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한다는 거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홈페이지에서 바꾸는 거를 좀 습관 들이는 것도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도 우리는 이걸 지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거래소에서 설정을 하고 그 레버리지에 맞춰서 진입을 하도록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전반적인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또 시그널이 생겨져 있죠. 시그널이 생겨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동 매매할 때는 이 시그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또 미래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여기 밑에 스타트 타임에 이 시간을 54분으로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시작할 때는 이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주의를 하세요. 네, 그럼 이렇게 시그널이 없는 거를 확인해 주고요. 여기 얼러트 창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얼러트 추가 만들기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기본 조건이 아니라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의 스크립트, 전략 스크립트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이름에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을 해줘야지 기본 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의 전략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 이제 메시지 창을 좀 지워준 다음에요. 중괄호를 2개 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래터지 점 오더 점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오타 없이. 그리고 중괄호 2개 이렇게 닫아주는 것까지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림으로 넘어가서요. 여기 웹풍 URL이 체크된 상태에서 나머지는 체크 안 돼 있어도 됩니다. 웹풍 URL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http 땡땡 슬래시 하고요. 이 가운데다가 봇 IP를 넣고 그 다음에 슬래시 오더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 봇 IP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벌터에서 구축했으면은 이 벌터의 IP를 복사해서 여기 가운데다가 넣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봇 IP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내 봇 IP를 붙여넣기 해주고 슬래시 오더로 끝내주면은 웹풍 URL 설정도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얼러트가 하나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봉이 마감이 되면은 얼러트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신호가 시그널이 뜨면서 얼러트가 생성이 되고 우리의 이제 자동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거래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디스코드를 연결했기 때문에 디스코드에도 이제 메시지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30초 후에 메시지가 오는 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롱 시그널이 뜨자마자 얼러트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얼러트에 대해서 디스코드 메시지가 온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배경에 이런 체결 메시지가 온 거면요. 성공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성공했을 때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아, 이 메시지가 잘 왔다? 그러면은 거래소를 확인해 봤을 때도 당연히 잘 거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거래소를 안 보셔도 아, 얘가 왔으면 성공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20초 후에 이제 종료를 하면서 또 종료에 대한 시그널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얼러트가 발생하고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성공한 겁니다. 자,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료에 대해서 시그널이 떴고요. 디스코드로도 이렇게 알람이 잘 왔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렇게 파란색 배경에 체결 메시지가 오면은 성공한 겁니다. 이게 안 오면요. 다른 어떤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떴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왔다면 잘 성공한 거니까요. 한번 테스트할 때 그걸 확인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테스트를 중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얼러트를 이렇게 스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없애기 버튼을 누르면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러트를 삭제해주면은
자,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는 시그널이 계속 떠도 우리 자동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시그널이 자동 매매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얼러트가 생성됐을 때입니다. 이 얼러트가 생성됐을 때에만 자동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만약에 스크립트를 수정할 거예요. 수정할 거면은 기존 얼러트랑은 완전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 얼러트를 지워주고 수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걸 0.002개로 진입하겠어요. 그러면 수정을 하고 다시 얼러트를 생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57분부터 시작하게 했고 0.002개를 사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수정한 걸 다시 얼러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기존 얼러트에 수정된 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얼러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여기 테스트 스크립트를 골라주고 여기 안에다가 스트래터지.오더.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알림을 클릭해주고 웹풍 URL에 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주세요. http 그리고 이 IP 그리고 슬래시 오더까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만들기를 눌러주면은 다시 얼러트가 생성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얼러트를 추가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갑자기 여기서 바꾼다고 0.003개로 바꾼다고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얼러트를 다시 지우고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트레이딩 뷰를 계속 켜놓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트레이딩 뷰는 꺼도 되고요. 포화봇을 계속 켜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를 계속 24시간 돌릴 수 없으니까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비트코인은 잘 되는데 다른 코인으로 하니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래소마다 최소 거래 수량 혹은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리플 차트에서 0.001개를 진입하면 5원이에요, 5원. 거래소에서 안 된다고 해요. 너무 적으면은 거래 안 된다고 합니다. 에러를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최소 20달러 정도면은 진입하는데 웬만하면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한 20달러에 맞게 수량을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선물에서 롱 클로즈 전략은 해봤기 때문에 숏 클로즈는 그냥 같은 맥락이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롱 숏 스위칭 전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스크립트가 알아서 바뀌고요. 여기를 다시 복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크립트 창에 있는 걸 한번 싹 다 지워주고 다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자, 그럼 이렇게 스크립트가 바뀌었고요. 차이점이라면은 롱숏 스위칭이기 때문에 엔트리로 롱을 진입하고 롱 조건에서 롱을 진입하고요. 숏 조건에서는 숏을 진입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롱숏 스위칭 전략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러트 메시지에는 POA 엔트리 메시지를 넣었어요. 왜냐면 엔트리 펑션이기 때문이고요. 여기도 엔트리 펑션이기 때문에 엔트리 메시지를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트에 넣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미래에다가 설정을 해야 돼요. 반드시 시그널이 없어야 됩니다. 현재 시그널이 없죠. 근데 저 좀 더 미래로 한번 당겨 놓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면 안 되니까 17시 1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저장을 하면은 자,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럼 전 이제 이때까지 빨리 얼러트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얼러트 창을 클릭을 해서요. 여기 얼러트 추가를 누르고 자, 여기 잘 해야죠. 테스트라고 돼 있는 거를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창에 중괄호 2개 넣고 스트래터지. 이거 오타나면 안 됩니다. 오더.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 하고 중괄호 2개 닫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알림창에 가서 이 웹풍 URL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http 하고 이 가운데에 봇 IP가 들어가고요. 혹은 도메인이 있으신 분들은 도메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슬래시 오더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다 체크가 됐으면은 이제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얼러트 창에 지금 얼러트가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곧 여기서 봉이 마감되면은 얼러트가 발생할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봉이 마감되고 얼러트 신호가 뜨면서 이렇게 진입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롱으로 진입했고 0.001개를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칭을 할 때, 숏을 진입을 할 때 0.002개, 즉 2배를 진입해야 기존 롱 물량을 청산하면서 숏을 0.001개 진입하겠죠. 자, 그렇게 동일하게 바이낸스에서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숏을 0.002개, 2배를 쳤죠. 2배를 친 이유는 기존의 롱이 0.001개 있었기 때문에 그 0.001개를 청산하고 동시에 0.001개를 추가로 숏 진입을 하려고 그렇게 2배를 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그널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처음에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이렇게 스위칭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디스코드에도 메시지가 이렇게 처음엔 0.001개, 그 다음에 0.002개가 숏을 진입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방금 선물 거래를 했는데 포지션 모드 어쩌고저쩌고 하는 에러가 뜹니다. 자, 이거의 해결법은요, 우리의 이제 포지션 모드를 해지 모드로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거를 1A 모드로 설정을 합니다. 파인 스크립트는 해지 모드가 없기 때문에 1A 모드로 그냥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테스트를 성공했으면은 여기 있는 이제 이 중지 버튼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없애기를 해주면 아예 없어집니다. 네, 유튜브 컨텐츠에서 다루지 못하는 아주 깊고 심화적인 내용들을 멤버십 전용 영상에 전부 담아 놓았습니다. 저에 대한 후원과 함께 좋은 정보까지 얻어가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코인 현물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반드시 이 차트를 바꿔야겠죠. 지금은 선물 차트잖아요. 현물 차트로 이동을 합니다. BTC USDT로 가서 이게 현물이죠. 현물 차트에서 진행을 해야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현물 차트를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에 포화보.com에 가서 이번에는 코인 현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매수 매도밖에 없겠죠. 매수 매도 선택된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제 바꿔치기 해주고요. 지운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물은요, 좀 차이가 있어요. 선물과 다르게 현물은 이렇게 엔트리 메시지로 진입하는 건 똑같은데요. 종료할 때가 다릅니다. 선물은 종료할 때 그냥 여기 뒤에 패스워드만 붙어 있었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물은 뒤에 %라는 게 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계좌 잔고를 기준으로 100% 종료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 퍼센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 계좌에 내 잔고에 있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10개가 있으면 10개를 100%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 매매 외에 혹시 손매매로 또 코인 거래를 하면은 좀 위험하겠죠. 내가 손매매 하던 것까지 다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 매매 현물을 할 때는 오로지 자동 매매 용도로만 쓰세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저장을 하고 우클릭을 해서 차트에 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지금 제가 주저리 떠드는 동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시그널이 생겼습니다. 자동 매매할 땐 시그널이 생기면 안 되니까 파인 에디터로 가서 시간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 시간을 제가 적당하게 17분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주황색 배경색이 일로 이동했죠. 이렇게 안전하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얼러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얼러트 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얼러트 추가하기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 이게 아니라 기본이 아니라 테스트 스크립트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창에 중괄호 2개를 열고 스트래터지 점 오더 점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 자, 저는 이걸 외웠지만 여러분들 그냥 어디 복사해 놓고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좀 실수를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알림에 가서 이 주소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제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고 여기서 봉이 마감됐을 때 현물에서 매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 얼러트가 전달이 돼서 우리 디스코드로도 알람이 잘 왔죠? 이렇게 알람이 잘 왔으면 거래가 성공한 겁니다. 이거는 거래가 성공했을 때만 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래소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잘 성공적으로 거래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좀 기다려서 매도까지 되는 걸 확인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계좌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서 지금은 비트코인 100%를 전부 팔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혹시 물량 있으신 분들은 빨리 취소하고 옮겨 놓으세요. 네, 지금 매도 이렇게 시그널 뜨고 얼러트도 잘 왔고 디스코드로도 메시지가 잘 성공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량 0.001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량을 전부 매도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테스트가 끝났으면 이렇게 중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없애기를 해서 아예 얼러트를 없애주면 됩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우리가 주식을 자동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코인이랑 다르게 이렇게 지연된 시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딜레이 데이터라고 돼 있죠. 딜레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자동 매매로 활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데이터, 실시간 시세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패키지를 한번 구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뷰 메인 페이지에서 우리가 프로덕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프라이싱에 들어가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유료 계정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이건 다 신청을 해놓으셨을 겁니다. 자동 매매를 하려면은 무조건 프로 이상은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신청했다고 하고 그걸 더 내려가 보세요. 마우스를 더 내려가 보면은 맨 밑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시간 마켓을 구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마켓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죠. 일본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있죠. 자, 여기 밑에 실시간 마켓 구독 신청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아시아 퍼시픽에 우리나라는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에 들어가면은 찾다 보면 여기 KRX라고 뜹니다. 코리아 스톡 익스체인지에서 이게 이제 우리의 한국 주식, 국내 주식을 실시간 시세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고요. 전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클릭이 돼 있죠.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다음 해서 이제 결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실시간 시세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오시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한국투자증권에서 국내 주식 매수 매도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차트를 우리가 국내 주식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005930이라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관계상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1분봉으로 빠르게 한번 테스트를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화보.com으로 들어와서 여기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사용법의 기본 스크립트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를 잘 입력을 해주고요. 타임프레임은 1분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1분을 선택을 해주고 주식 현물을 체크를 해준 상태에서 네, 그럼 이제 밑에 주문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본금 퍼센트, 수량,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식은 우리가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량을 한번 기준으로 한 개를 매수 매도하도록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밑에 내려오면 이렇게 테스트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걸 이제 복사를 누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인 에디터에 이거를 붙여넣긴 해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코인과 살짝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엔트리 메시지 펑션에 패스워드까지는 코인이랑 똑같아요. 근데 뒤에 뭔가 추가가 됐습니다. 뒤에 키스 넘버라는 게 추가됐어요. 네, 앞에 키스는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증권을 의미하고요. 뒤에는 이제 계좌의 몇 번째 계좌인지를 의미하는 넘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초기 설정 만들 때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 계좌의 4개를 제가 입력하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에 주거래 계좌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번을 제가 기본값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1이 주거래 계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계좌로 거래하겠다. 예를 들면 나는 3번 계좌, 내가 입력했었던 3번 계좌로 거래할 거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를 3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당연히 밑에도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우리가 입력했었던 이 계좌 번호의 순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모의 투자를 할 거면 이 모의 투자를 의미하는 여기다가 숫자를 4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그럼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주거래 계좌인 1번으로 저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장을 하고 우클릭해서 차트에 넣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테스트 스크립트 들어가고요. 자, 지금 매수 시그널이 생겼죠. 자동 매매를 할 땐 절대 이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한 2분 정도 추가를 해볼게요. 30분이었던 걸 32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면은 네, 이렇게 시그널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32분이 마감되기 전에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얼러트 창을 열어주고요. 얼러트 추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얼러트 추가 창이 뜨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조건을 기본값으로 하지 말고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밑에 테스트,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스트래터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맞춰줘야 당연히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를 지워준 다음에 중괄호 2개를 열고요. 스트래터지 점 오더 점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2개를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으로 가서 여기 Fung URL이 체크된 상태에서 http // 하고요. 보세 IP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슬래시 오더로 끝나는 것까지 확인을 해줍니다. 네, 다 확인했으면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요. 자, 봉이 마감되고 얼러트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매수 체결 메시지가 잘 왔습니다. 얼러트가 발생했고 그 시그널이 지금 포화봇으로 전달이 돼서 그 포화봇이 잘 거래해서 이렇게 매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파란 배경에 체결 메시지가 왔으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해야 이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이 메시지 받았으면 아,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또 봉이 마감되자마자 이제 바로 매도를 할 거거든요. 매도하는 것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봉이 마감되자마자 이렇게 시그널이 발생해서 바로 매도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테스트가 끝났으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이 얼러트는 중지, 스탑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기를 해서 없애주면은 더 이상 자동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그널은 계속 뜰 거지만 얼러트가 없기 때문에 자동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메시지의 이제 밑에를 보면은 계좌가 몇 번째 계좌에서 거래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아까 파인 스크립트에서 키스 넘버를 1로 넣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계좌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계좌를 선택해서 거래를 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이 키스 넘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모의 투자 계좌를 4번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4로 수정을 하고요. 자,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4번 계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역시 시그널이 막 생겨있죠. 시그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현재가 36분이니까 37분으로 바꿔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37로 바꾸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더 이상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얼러트 추가기를 누르고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조건에 여기 테스트로 골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를 strategy.order.alert 언더바 메시지로 수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괄호 2개 열고 중괄호 2개 닫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에 가서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맞는지. 그리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네, 그럼 이제 역시 또 봉이 마감되는 걸 기다려주고 네 번째 계좌, 4번 계좌로 거래가 되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면 이제 봉이 마감되고 매수 주문이 나타났고요. 지금 보면 밑에 네 번째 계좌로 잘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매도 시그널도 잘 발생했고요. 네 번째 계좌에서 잘 매도가 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알아둬야 될 점은 그건 딱 하나입니다. 뒤에 키스 넘버라는 게 붙는다. 그래서 이거의 숫자에 맞게 계좌를 선택해서 거래를 한다. 그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테스트가 끝났으면은 여기 X 버튼을 눌러서 없애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자동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시세를 신청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코인 차트는요, 실시간으로 시세를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번 AAPL로 접속을 해서 보면은 애플 차트죠. 애플 차트는 이렇게 물결 모양이 표시돼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지연 시세, 지연된 시세거나 혹은 다른 이제 거래소에서 그냥 받아오는 대체적인 시세거든요. 공식 데이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자세히 보기를 누르고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주가 실시간 데이터 패키지 이걸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트레이딩뷰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거래소를 신청할 수 있고요. 밑에 실시간 마켓 구독 신청을 누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ARCA과 NYSE 그리고 그 유명한 나스닥을 체크하면 됩니다. 네, 물론 모두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이 거래소마다 지원하는 주식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내가 주식을 살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때 이제 필요한 거래소를 체크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거래소당 달마다 월마다 3달러씩 청구가 되고요. 여기 아시아 퍼시픽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우리 KRX 한국증권 거래소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거래소 3개를 신청을 했으니까 3달러씩 3거래소에서 총 9달러가 월마다 청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각각 결제 수단에 따라서 결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미국 주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차트에서 INTC라고 검색을 해서 인텔 차트를 이용해서 저는 해보겠습니다. 네, 빠른 테스트를 위해 타임프레임은 1분 봉으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 스크립트 생성창에서 패스워드와 타임프레임 설정해주고요. 주식 현물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주문 방식은 수량으로 설정을 해서 한 개씩 매수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밑에 생성된 테스트 스크립트를 복사 버튼을 눌러서요. 스크립트 창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주식은 엔트리 메시지 펑션에 키스 넘버라는 입력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몇 번째 계좌를 쓸 건지를 명시하는 겁니다. 저는 2를 써서 두 번째 계좌를 쓰겠습니다. 네, 전부 완료가 됐으면 우클릭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다시 우클릭해서 차트에 넣기를 해서 이 스크립트를 차트에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황색 배경부터 시그널이 생기게 설정이 되고요. 그래도 좀 시간을 좀 늦춰서 우리가 좀 널널하게 할 수 있게 시간을 한 2, 3분 정도 뒤로 늦춰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장을 하고 얼러트 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얼러트 창에 얼러트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클릭해서 테스트 스크립트, 여기 스트래터지 스크립트의 제목 그대로 테스트 스크립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메시지 창에 중괄호 2개를 열고요. strategy.order.alert 언더바 메시지 그리고 중괄호 2개를 닫아줍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알람으로 넘어가서요. 알람에 이제 웹풍 URL이 체크된 상태에서 http 하고요. 가운데 bot IP 그리고 /order로 마무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얼러트가 생성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봉이 마감되고 얼러트가 생성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수는 잘 처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봉에서 봉이 마감되면 매도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방금 매도 시그널이 떴고 매도가 잘 완료가 돼서 자동 매매가 잘 이루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계좌의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 계좌라고 써 있는 이유는 제가 키스 넘버를 2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번호에 따라서 그 계좌 순서대로 거래를 합니다. 근데 테스트가 완료가 됐으면은 기존 얼러트는 스탑을 해주거나 아니면 없애기를 눌러서 아예 삭제를 해주겠습니다.